체제 하에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된다면 통일한국은 반드시 G2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일 그리고 분단과 연관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남한 정부, 즉 이승만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1946년 2월 8월에 북쪽에서는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즉 정부가 들어서 있었고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협력하고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수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련은 북한을 장악하고 그리고 남한까지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먼저 사실상 공산정부가 조직된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이미 어려워진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면서 선거를 해서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 그 후에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을 몰아내서 자유로운 통일정부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스탈린과 김일성이 먼저 마음대로 공산정권을 세워서 한반도의 분단을 촉발시켰던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또한 소련을 배후에 둔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난 것이었고 연합군과 국군이 그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침내 북진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이룰 뻔했을 때 그때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 탓에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결국 분단의 원인은 100% 북한, 소련 그리고 중국에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분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 눈을 감기 전까지도 한반도 자유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여러 애국자들과 신앙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만과 자유통일 그리고 자유통일과 G2국가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승만과 자유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통일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연합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바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통일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외칠 수 있는 국가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의 필요한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이 곧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넓은 인맥과 또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 특히 국제 정치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에서 비롯된 강력한 카리스마와 또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재 우리 국가의 지도자이신 정강훈 목사님을 따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서 각자의 분야에서 지도자로 일어설 때 자유통일의 길이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통일과 G2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통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 남한에는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 후에 북한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 수많은 이익 또한 전부 우리나라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자원들이 더해져서 단순한 더하기의 수준을 넘어서 곱하기의 수준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속도가 빠르고 또 규모도 큰 경제 성장을 2번 이룬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통해서 이루었던 놀라운 경제 고도 성장을 다시 한 번 더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통일 후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9%의 성장을 할 것이며 북한은 연평균 약
117%에서 25%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통일 후 9년째 되는 해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5위인 영국을 넘어서고 그 후 21년이 더 지나서 마침내 30년의 경제 성장이 완성되는 해인 2050년에 통일한국이 미국과 나란히 G2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적 또 정치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통일에 대한 복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애국 목사님들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과 자유통일 그리고 G2 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복음의 전파까지 모두 한 줄기로 이어져서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중신을 본받아서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충성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또한 예수한국 복음통일과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선포하며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